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고건규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박 교육을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오늘은 전라북도 이렇게 수박 교육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을 보시고 수박 농사 지시는데 좀 소득을 향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 이렇게 수박 생산, 안정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목표는 재배 준비라든가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수박 정식 후 관리, 그 다음에 정착과 당도 향상, 병충해 방제, 이제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박 목표에서는 맛있는 수박이 나와야 소비자 선호가 높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재배 시기가 있습니다. 고창이나 정어, 완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월 달에 심어서 한 5월 달에 출하를 하고, 익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월 달에 정식을 해가지고 한 4월 달에 이렇게 출하를 하고, 진안 지역은 중고냉지이기 때문에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정식을 해서 7월 달에 출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 수박 생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수박은 익을 때 온도라든가 습도, 그 다음에 익는 기간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한 50에서 한 60일 정도 이렇게 익는 기간이 수정 이후에 되어가지고 되어야 맛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좋은 수박은 수박을 이렇게 먹을 때 향도 나고 당도도 이렇게 높고 달콤하고, 그 다음에 씹는 맛, 아삭아삭한 맛도 이렇게 나고, 먹고 났을 때 이렇게 훈잎 맛도 이렇게 좋은 그런 수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을 농사를 지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 목표 다음에 연 2번만 재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박을 한번 재배하고, 두 번째 이제 메론이라든가 아니면 씨 없는 수박을 재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관리를 해야 맛있는 수박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박이라는 것은 출하를 재배를 하기 전에 어디로 내 수박이 갈 것인가, 출하처를 사전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재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수박을 이렇게 재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아니면은 원협을 통해서 공선을 해가지고 이마트나 롯데나 하나로마트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선을 해가지고 가락동 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기타 도매 시장 가기도 하고, 개중에는 이제 포전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수박은 재배를 해서 선별을 했을 때 롯데나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이런 계통은 수박이 보통 11브룩스가 나가야 정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출하 단가에서 일반 수박, 유명 산지 수박, 프리미엄 수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수박은 한 11브룩스 정도가 되고, 유명 산지 수박은 12브룩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수박은 한 12.5브릭스가 되어야 그 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박이 11브룩스짜리가 키로당 한 2,000원이다 하면은, 유명 산지 수박은 300원이 더 올라가서 키로당 한 2,400원, 아니 2,3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유명 산지에다가 다시 200~300원 합쳐서 한 2,500원 내지 2,6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선을 해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갔을 때는 박스 출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단식 목재 상자 물류기기를 통해서 열로 이제 출하를 할 수가 있겠고, 기타 도매 시장은 다단식 목재 상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발화 작업을 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경우 같은 경우는 장목반이 이제 없는 아니면은 영농 법인이 없는 지역은 개중에 이제 포전 거래도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박을 심기 전에 한 달 내지 한 달 전에 반 전에 내가 품종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것이 이렇게 정해지고, 왜 정식하기 전에 육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월 달에는 65일, 2, 3월 달에는 한 5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식 전에 내가 품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이제 2줄 재배를 하냐, 3줄 재배를 하냐, 요것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줄 재배를 한다 해서 30회나 36cm로 이렇게 심게 되면은 한 필지 1000평 5동에 한 2,700주 정도 들어가고, 한 3줄 재배를 한다 하면은 제식거리를 35에서 40을 한다 그러면은 한 2,150주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한 달 이상이 넘게, 아니 60일 이상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20일 날 수박을 심는다 그러면은 육묘장에다가 1월 24일 이전에 모종을 맡겨야 되고, 내가 2월 20일 날 이렇게 심게 되면은 12월 24일 이 무렵에 이렇게 모종을 육묘장에다가 이 얘기를 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잠깐만 끊고 마이크 한 번만 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유 되시면은 약간 저희도 약간 듣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 번씩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설명하시면서 약간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저도 살짝 한 번씩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보기가 참 애매해. 저희가 듣고 있으니까 저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여기서 다시 해주시면 돼요. 수박을 심게 됐을 때 보통 하우스 이렇게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따라서 재배 시기도 결정이 되는데, 수박 하우스는 보통 한 1중이 2중이 되어 있는데, 1중은 한 11m 파이프로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2중에는 그 안에 짓기 때문에 한 9m나 10m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정식을 한다 그러면 하우스 자체가 3중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솜니불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심은다 그러면 보통 2중 하우스에다가 부직포, 터널을 만들어서 부직포를 씌워서 하는 재배 방식이겠고, 3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1중 하우스, 이게 1월 달, 2월 달 주로 이것은 3중 하우스나 아니면 2중에다가 솜잎을 재배 방식이다 그러면은 3월 달에는 1중 하우스에다가 부직포로 덮어가지고 아니면은 터널 비닐로 덮어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이겠고, 4월 달에는 그냥 1중 하우스에다가 부직포나 터널을 비닐 터널을 적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 5월 달에는 보통 터널 비닐을 안 만들고 그냥 수박을 멀칭 비닐 위에다가 심는 시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박 농사를 짓게 되면은 3줄 재배를 하냐 2줄 재배를 하냐 달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3줄 재배 같은 경우는 하우스 크기가 폭이 6m냐 6.5m냐 이렇게 달려 있는데, 6m 같은 경우는 옛날 하우스가 보통 이제 6m고 최근에 진 하우스는 6.5에서 7m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6m 같은 경우는 한 내 수박 크기를 9kg로 만드냐 7kg로 만드냐 달려 있는데 9kg짜리를 한다고 하면 한 38, 7kg 그 목표로 한다고 하면 한 35, 자 이런 식으로 심고 한 하우스 폭이 6.5m면은 그 9kg로 한다 그러면은 35로 오고 7kg 한다고 한 33, 요 정도로 심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두 줄 재배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폭이 6m 이하나 6m, 6.5m 이상이냐에 달려 있는데, 옛날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33cm 간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진 하우스 6.5m 이상은 한 28cm 정도로 이렇게 베개 심는 시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을 심을 때 내가 심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하우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꼬랑을 기준해서 25cm, 65cm 사이 여기다 심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한 35 정도 떨어져서 심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는 그 위치가 점저고스가 내가 4줄을 깔았냐 3줄을 깔았냐 달려 있는데, 그 4줄을 깔았을 경우는 그 1번 점저고스를 건너서 이렇게 심고, 그 점저고스를 3개를 깐다 그러면 그 점저고스를 건너지 말고 이렇게 꼬랑 쪽에다 심는 것이 이렇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우스 수박에서 조기 수박 대책인데, 한 1월 달에서 2월 20일까지 이렇게 심게 되면은 거기다가 하우스 자체가 5중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우스가 2중 내지 3중 하우스에다가, 아니면은 그 2중에 솜잎을 하실 때는 1월 초에 심고, 그 2월 달에는 개중에 이제 그 부직포 그 이후로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심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비닐 자체가 스카이코트라는 그 일본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습니다만은, 요것을 했을 때가 좋은 점이 쉽게 말해서 무적성, 보온성, 투명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하우스 안에가 안개가 안 끼고 물방울 안 맺히고 햇빛을 잘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중 하우스에다가 2중 턴에다 전열선까지 하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전열선도 깔아져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1월 달에 1월 한 10일경이나 1월 5일부터 심는 것이 이제 보통 3중 하우스, 2중 터널, 전열선 이렇게 깔아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박 농사를 지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 모종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럼 뿌리가 가능하면은 백색으로 이렇게 되어야 맞겠고, 그 다음에 육묘 기간을 가능하면은 1, 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65일 정도 육묘해서 대묘로 정식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수박을 심을 때 적심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무적심 재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1, 2월 달에는 육묘장 적심에 맞겠고, 그 이후에 한 3월 달 넘어서 4월 달 이때는 심어서 본인이 적심하는 것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육묘장에서 적심한다 하면은 오늘 적심했으면은 갖다 심는 것은 한 7일 정도 지난 이후에 새순이 이렇게 빵긋빵긋 나온 그런 수박을 심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늦은 여름이라든가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는 심어서 본인이 적심하는데, 한 3월 달 이후에 4월 달에는 심어서 적심했을 때 심은 이후에 7일 정도 지난 이후에 적심을 해야 세 줄기가 아니면 두 줄기가 이상이 없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어린 모종이 있고 늙은 모종이 있는데, 어린 모종을 예를 들어서 심었다 그러면은 뿌리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은 좋은데, 수정할 때 좀 애를 먹습니다. 줄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늙은 모종 같은 경우는 수정은 꽃눈 분화가 잘 되어서
그 수정은 잘 되는데 뿌리 내림이 좀 약해가지고 초기 생육이 좀 그 늦어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너무나 어린 모종도 심지 말고 이렇게 늙은 모종도 안 심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박 농사를 지으실 때는 꼭 이렇게 농협에 가서 이렇게 보험이 이렇게 들어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야 그 내가 이렇게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닐이 찢겨진다든가 파이프가 찌그러진다든가 또 이제 전기선으로 이제 화재가 난다든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저온이나 너무 뜨거워서 고온 피해를 받았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그 뭐냐면은 그 보험 든 이후에 그 피해가 나오면은 농협다가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험금이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한 3년 전 자료인데 그 수박에 이제 보험이 들 때는 가능하면은 1년에 수박을 2번 농사 지면은 수박 플러스 수박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한 필지에 여기에 보면은 한 51만 원 나오는데 지금은 그 2003년도 보니까 23년도에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비닐가 나갔다 하면은 그 비닐값이 오고 비닐 씌우는 인건비 요거까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은 그 보험을 드는 것이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박 농사를 지으실 때 그 품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1월 달에서 2월 달에 심은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마음에 드는 수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타꿀이 있고 스피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1, 2월 달에 수박을 심었을 때 제일로 맛있는 수박이 어떤 수박이냐 이렇게 보면은 그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산타꿀이 좀 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림이라는 수박도 좀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좀 이런 것도 이제 맛있는 수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수박을 그 1, 2월 달에 그 똑같이 이렇게 심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날 한시에 심었다고 봤을 때 4월 달 내지 5월 초에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똑같이 심으면은 빠름이가 제일로 빨리 수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그 다음에 산타꿀, 그 다음에 원더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에서 3월 달 품종은 당당한 수박이 좀 맛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조생삼복 요것도 이렇게 그 맛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지 수박도 개중에 있는데 그 노지 수박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은 우리꿀, 그 다음에 진한 삼복 이런 것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 넘어서 수박을 심으면 개중에 이제 씨 없는 수박을 심게 되는데 씨 없는 수박도 마찬가지 요즘은 이제 흰가루에 강한 PMR 아이조원, PMR 제로 이제 이런 품종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품종도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중에 애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목을 선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박으로 하냐 호박 대목으로 하냐 달려 있는데 박 대목이 좀 당도를 올리는데 효과적이겠고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박대목으로 쓰는 것이 동장군이 해당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스파이크도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십장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당을 높일 때에는 가능하면은 동장군이나 아니면은 3월 20일 넘어서는 불로장생 이제 이런 것이 좋겠고 내가 수박을 심어서 후기 때 시드름증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 이런 대목이라든가 아니면 십장생 이런 박대목을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호박대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박대목은 가능하면은 불패라는 코레곤에서 나온 불패라는 그런 것으로 하시는데 이게 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호박대목은 맛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바이러스가 나온 포장이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수박 농사를 지어서 수박이 막 죽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땅이 그 호박 대목으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호박 대목을 하게 되면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하를 일반 수박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늦게 출하를 하는 것이 그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종별로 특성이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스피드라는 품종이 있는데, 스피드 특성은 그 뭐냐면은 과피에 골이 좀 있다. 수박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것이 있겠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그 후기 때 충분하니 낮에는 그 환기를 해야 수박이 이렇게 맛이 있는 수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타꿀이 좀 맛있는 수박인데, 그 어디로 이제 고급으로 이제 주로 나갈 때 아니면은 그 수박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산타꿀을 많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꿀이 좋은 점이 그 암꽃 색상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그 맛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추울 때 억제 재배용 수박 전용 저온기 때 전용 수박이기 때문에 그 추위에도 좀 보편적으로 강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시면은 이제 달래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달래미 수박이 이렇게 좋은 점은 암꽃이 규칙적으로 4~5마디 간격으로 꾸준히 이렇게 옵니다. 좀 그거 하나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도도 다른 수박보다도 약간 일반 그 수박보다도 좀 더 달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도를 측정할 때 그 기계로 이렇게 당도를 측정하는데 그 기계당이 좀 높게 나오지 않는가. 이 수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는데, 당도를 높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박수박이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밤에 좀 안 춥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당한 그 수박이 좀 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수박도 맛있는 수박입니다만은 당당한 꿀이 그 수박을 쪼갰을 때 그 예를 들어 조생삼봉 같은 경우는 선홍색을 띠지만은 당당한 수박은 그 수박을 쪼갰을 때 그 뭐냐면은 숙이 좀 더 약간 빨간색이 좀 더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당도가 그 다른 수박에 비해서 좀 높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조생흑미라고 있습니다. 그 제농에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삼성종묘가 하다가 지금 제농으로 갔죠. 그래서 조생흑미가 뭐냐면은 그 당도 좀 높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야는 그 착과 이후에 좀 다른 수박에 비해서 좀 한 15일간 정도는 좀 따숩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박 특성을 보면은 이제 검정 수박입니다만은 꼭지 부분이 일반 수박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야는 거의 안 들어가 있다. 평평하니 유지가 된다. 좀 이런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우리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꿀이 좀 그런 대로 맞지 않는가. 이게 우리꿀 같은 경우는 4월달 수박도 되고 노지 수박도 해당이 되고 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되는 수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농협 계통 수박이 있는데 좀 이것은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구분할 때 보통 우리가 큰 수박, 그 다음에 애플 수박 이렇게 많이 구분이 있고, 이제 여름철에 재배하는 씨 없는 수박 이렇게 구분하는데, 애플 수박은 이게 애플이라는 말은 그 사과라는 얘기인데 사과 정도 크기 수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애플 수박은 유럽종이 있고 일본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종보다 일본종이 당도 면에서는 좀 더 높은 편이고, 그 애플 수박이 그 유럽 계통은 좀 당도가 좀 낮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종 자체가 유럽 계통은 한 개당 한 주당 1,800원이고 일본 계통은 한 1,2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수박
그 모종은 한 800원 내지 700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 계통보다 약간 큰 중소가종 수박 중에 이제 망고 수박이라든가 그 블랙 보스라는 이런 수박이 있는데, 요것은 그 수박 농사를 지을 때 일반 수박은 두 줄기나 세 줄기를 길러서 수박 한 덩이만 따는 것이고, 그 애플 수박은 내가 세 줄기 재배하면은 수박을 각 줄기마다 하나씩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소가정 블랙 망고나 블랙 포스 이것은 줄기를 세 줄기를 키워서 그 세 개 붙인 데다가 한 개를 따고 두 개만 붙이는 그 두 개를 수확하는 그런 재배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목 박씨나 호박씨를 얘기하는데, 박씨 계통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장군, 그 다음에 그 불로장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군이 저온에 강하고 당도도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이고, 불로장생은 여름철에 3월 15일 넘어서 심었을 때 좀 효과적인 그런 전용 품종이겠고, 최근에 이렇게 나온 품종 밑에 좀 보면은 그 스파이크 요거 십장생이 있는데, 그 스파이크도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게 후기까지 그 뭐냐면은 그 순이 살아 있어 가지고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고, 십장생은 너무나 여름철에 고온기 때 그 호박 박대목으로 쓰는 품종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그 전목상을 12도 이상을 꼭 이상 13도 내지 14도를 유지를 해야 맞겠고, 그 만사라는 이런 품종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해서 저온에 좀 강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수박 가격을 지방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읍 육묘장 같은 경우는 한 750원 이렇게 스피드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익산에 있는 그 솔레 육묘장 같은 경우는 한 820원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동장군으로 했을 때 750원, 820원이고, 여기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32구로 한다든가 아니면 49로 한다든가 했을 때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스파이크나 만사는 그 100원을 더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익산 솔레에다가 스피드 820원짜리 시켰을 때 스파이크 대목을 써주시오 하면은 820원이 아니라 920원 좀 이렇게 올라간다, 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 농사를 지으실 때 이렇게 세 줄 재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두 줄 재배가 좀 있어 나옵니다만은, 이게 방식에서 그 수박을 세 줄 재배를 그 적심을 이렇게 심어서 적심을 하던 육묘장에서 적심한 놈을 갖다 심던 이렇게 세 줄로 가다가 한 줄기를 돌려서 가운데 꼬랑 쪽에다가 착화시키는 방식이 제일로 그 효과적인 방식이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요게 이제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그 방식인데, 심어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두 줄 재배 방식인데, 심어서 가운데 꼬랑 쪽에다가 심어서 돌려가지고 개폐기 쪽으로 두 줄기가 가다가 3분의 2 지점에다가 수박을 붙이는 거, 18마디 여기다가 수박을 수정을 하는 것이 그 두 줄 재배 고유 재배 방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박을 심어서 돌려서 개폐기 쪽으로 가서 수박 중간 부위에 있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는 위치, 내가 가운데 꼬랑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떨어지냐, 그러면 제일 먼저 치는 55cm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cm고, 그 다음 밑에 치는 한 35cm 이렇게 간격을 주고 이렇게 심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박 농사를 지려면은 그 비료 같은 것을 주었을 때 밑거름을 했쓴다든가 웃거름을 주었을 때 흡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그럴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 이게 우리가 비료를 탭이나 이렇게 거름을 했을 때 미생물이 이렇게 토양에서 그 활동을 해서 그 먹이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미생물의 활동 조건을 보면은 토양에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토양의 통기성도 좋아야 하고 보수성, 투수성 이런 물리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통기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공기가 토양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 보수성이라는 것은 물을 간직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습성이 있겠고, 투수성이라는 것은 물을 많이 좀 주었을 때 그 물을 그 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양 온도, 수박 농사 지려면은 토양 온도가 최소한으로 18에서 20도, 이게 수박의 적합한 온도는 20도에서 한 23도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최소한으로 18도 이상은 토양을 만들어줘야 그 미생물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양 pH가 6에서 6.5,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탭이나 볏짚을 넣었을 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염류 농도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기 전도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2.0 데시벨 이하로 이렇게 표시를 돼야, 쉽게 말해서 그 토양이 너무 짜지 않아야 미생물이 활동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토양 산도를 이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양 산도를 교정을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1도를 이렇게 낮추는데 그 들어가는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소석계, 고토석계, 생석계, 폐화석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산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한 토양이기 때문에 산도가 보편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 토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 미생물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토양도 입단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석회를 좀 토양 검정을 해가지고 넣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유기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기물 함량이 2.5고 염류 농도가 그 2.0 그 이하로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꼭 가능하면은 볏짚을 꼭 탭이나 볏짚을 꼭 넣어야 된다. 모래땅 같은 경우는 탭을 넣고, 일반 항토 땅이라든가 보통 땅은 볏짚을 꼭 넣어가지고 그 미생물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비료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비료를 가다를 했을 때 이렇게 그 뭐냐면은 그 색깔이 이렇게 그 이끼 같은 이렇게 찌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보통 그 제일 밑에 그 내와 있습니다만은 그 염류 토양 염류가 이렇게 많았을 때는 그 내 토양이 색깔이 흰색이더라. 그러면 흰색 같은 경우는 그 질소가 이렇게 많은 토양이고, 아까 같이 인산질이 많으면은 초록색 이끼가 이렇게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이제 심으면은 붉은색 토양에 곰팡이가 이런 끼는 식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인산질이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토양은 하우스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흙을 빨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밖에 꼬랑으로 흘러내리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과대로 남아있는 비료를 또 토양에서 제거를 해줘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토양 검정을 요청을 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농협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비 처방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시비 처방서를 이렇게 받은 것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은 그 몇 번지 땅에다가 유기질비를 얼마나 쓰시고 얼려볶기 용성인비
황산가리, 석회 이런 것을 얼마를 넣으시오 이렇게 200평당 한 동당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좀 가능하면은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량만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6.21 비료를 많이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6.21 비료를 유박, 유기질, 유기복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유박이란 말은 식물성 박으로만 식물성 찌꺼기, 쉽게 말해서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짜고 난 부산물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 것이고, 유기질이라는 것은 식물성에다가 동물성을 첨가했어요. 그럼 동물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골분이라든가 어분 좀 이런 것을 첨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복합이라는 것은 식물성에다가 동물성을 첨가한 데다 대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광물성까지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럼 광물성이 주로 뭐냐면은 마그네슘 이런 것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유박, 유기질, 유기복합하면은 유기복합이 좀 비싸다, 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은 퇴비 선택 및 구입 관계가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은 퇴비를 하실 때 한우 퇴비로 만든 한우로 만든 퇴비를 좀 쓰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미생물 발효 퇴비도 있겠습니다만, 키스한 퇴비도 있겠고, 그는 농가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료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기복합, 그 다음에 유기질 이렇게 써져 있고, 호남 유박, 이게 쉽게 말해서 유방만 써진 것은 아까 좀 싼 편이고 유기복합이 좀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박농사 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만 재배한다 그러면 300평당 질소가 5.5, 인산이 4.9, 가리가 4.4 이렇게 필요가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양 검정을 매년 이렇게 해서 비료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토양 검정을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석회는 매년 한 3포 정도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볏짚은 웬만하면은 보통 땅이나 황토 땅 위주로 수박 재배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볏짚을 400평치 볏짚을 갖다가 200평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형으로 된 볏짚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그 다음에 사각으로 묶어진 것은 한 30개 내지 35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 이후에 유기질 비료를 한 동당 한 10개, 그 다음에 용성인비를 한 2개, 원예복비도 1개 반 내지 2개, 황산가리가 한 3동에 1포, 그 다음에 붕사가 꼭 수박에는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이제 무나 배추 하는 그런 밭에다가는 붕사가 빠지게 되면은 수박이 씨가 안 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붕사는 원예복비가 적게 들어가면은 붕사가 더 양을 늘려야 되고, 보통으로 원예복비를 1포 반 정도 했을 때 붕사를 한 1kg 아니면 1.5kg 이렇게 넣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 땅이나 마사 땅, 강변에 있는 하우스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땅은 한우 퇴비를 한 하우스 1000평 5톤 기준에서 15톤 차 한 2차 정도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비를 적게 쓰게 되면은, 좀 줄이게 되면은 원예복비를 한 2포 정도, 200평당 한 2포 정도를 이렇게 넣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수박농사에는 제일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농사 지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에 전기바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이 포크레인으로 두집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동에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요것을 30% 아니 50% 내가 돈을 내고 군에서 50% 보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그 1m 두짓기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굴삭기로 두짓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1m를 파니까 그 이후에 밖에 있는 꼬랑도 한 60cm 정도는 이렇게 땅을 파서 그 배수가 하우스 안에가 있는 물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밖에 꼬랑도 이렇게 깊이 60cm 이상 깊게 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농사 지을 때 우리가 보통 그 트랙터로 그 밭을 노탈에도 치고 갈기 때문에 땅이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토 파쇄기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땅을 이렇게 긁어준다든가 아니면 신경쟁기로 이렇게 가른다든가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그 수박에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볏짚을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식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정식 충분히 이렇게 넣어줘야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이 얘기한 대로 여기와 같이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심토 파쇄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석회나 볏짚을 넣고 크랭크로 가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원예 비료라든가 붕소 이런 것을 넣고 노타리를 치고 난 이후에 평탄 작업을 쭉 하시고 그 이후에 모래땅 같은 경우는 다지기를 약간 해줘야 좀 땅에 이렇게 큰 탈이 이렇게 없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좀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우리가 멀칭 비닐을 씌우기 전에 이제 점적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멀칭 비닐은 가능하면은 15 내지 20일 전에 미리서 씌우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꼬랑 두둑을 높이를 꼬랑을 한 25 내지 30cm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멀칭 바닥에 이제 멀칭 비닐을 까실 때 3월 중순 15일 이전에는 투명 비닐을 쓰시고 3월 중순 15일 넘어서는 녹색 비닐을 쓰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인 방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밖에 꼬랑도 좀 검정 비닐로 이렇게 치는 것이 효과적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노타리 치실 때 선충이 나오신 분들은 선충탄이나 선충 내막 캐치 이런 것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볏짚을 쓰기 때문에 볏짚에서 이하명충이 나와서 점적어서 군역을 떨기 때문에 쌀지기라든가 아니면 소버린 이런 약재를 꼭 동당 한 포 이상씩을 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적어스를 깔아야 되는데, 내가 점적어스를 쉽게 말해서 세 줄을 까냐 네 줄을 까냐 달려 있는데, 하우스 폭이 6m 이하짜리는 세 줄만 깔도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 폭이 6.5m 이상짜리는 네 줄을 꼭 깔아야 이렇게 이상이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등 같은 경우는 꼭 분사호스를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점적호스를 깐 사진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지 보면은 분사도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점적호스, 분사호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적호스는 보통 땅 위주로는 점적호스로 하시고, 분사호스는 마사 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짚놈 노타리를 쳤어. 그러면 흙이 몽글게 빵가지 하는데 흙이 콩알같이 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땅은 꼭 분사호스를 꼭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골고루 이렇게 번져요. 좀 흙이 이제 떼글거리는 땅은 잘못 오면은 점적만 깔게 되면은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수박 뿌리가 물을 못 먹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점적도 깔고 분사도 이렇게 깔아서 관리를 해야 좋다. 이분은 이제 위에다가 점적호스를 하나 더 깔아서 터널 내 온도, 습도를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이겠습니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수박을 이제 심어야 돼요.
그러면 수박을 심기 전에 이제 정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정식 15일 전에 점적호수에다가 물을 좀 후보건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심을 때 구덩이를 사전에 한 열흘 전에 파놓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전날 저녁 오후에 정식 전날에 꼭 여러분들이 수박 모종을 받아가지고 불량물을 이제 제거한다든가, 그중에 이제 물이 이제 포트에 잘 안 막았으면은 물을 좀 충분히 주어가지고 그 다음날 심는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식 날은 가능하면은 코니도나 뜬물약을, 이런 진딧물약을 포트에다가 3 내지 5g씩 뿌려가지고 심어야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뜬물약, 진딧물약, 코니도나 진스탑 이런 약재를 꼭 뿌려서 포트에다 뿌려서 정식을 하시고, 정식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잎이 한 4매 내지 5매, 그 다음에 오전에 주로 맑은 날 심고 오전에 심으시고, 물은 오후 2시까지는 꼭 완료를 하시고, 가능하면은 물 온도를 한 20 내지 24도 정도로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수박을 안 깨지게, 포트가 안 깨지게 이렇게 꼭 심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터널 비닐을 덮어요. 터널 비닐을 보통 한 3일 내지 5일 동안 밀폐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그 이후에 밀폐를 하는 조건은 가능하면은 밀폐를 했을 때 역할을 보면은 지상부 생육을 좀 억제하고 뿌리 발달을 좀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저온 피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널을 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직포를 씌우는데 1, 2월 달은 가능하면은 오전에 심고 터널 비닐까지 덮어놨다가 오후에 이제 온도가 35도가 올라가면은 그때 뭐냐면은 부직포를 덮는 식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 가능하면은 부직포라는 것은 그 이후에는 낮에는 벗기고 밤에만 씌운다. 좀 이런 식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터널 내 정식 후에 습도 관리 가능하면은 점적옷 하나를 포트 옆에다가 좀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너무나 터널 내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고온 피해가 염려가 된다 했을 때 좀 여기다가 한 5분 정도 물을 틀으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수박을 심고 터널 비닐을 씌웠어요. 그러면 3 내지 5일간. 그러면은 3 내지 5일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벗길 때에는 가능하면은 첫날은 해가 뜨기 전에 조금씩 환기를, 좀 터널 비닐을 조금씩 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한 번에 느닷없이 해가 뜬 이후에 벗기게 되면은 잎이 타들어가요. 좀 이렇게 습기가 뺏겨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시면은 큰 탈이 없다. 좀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박 농사 지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관리입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좀 여기에서 달려 있는데, 내가 이제 마른 땅을 노탈이 했었다 하면은 가능하면은 10 내지 15일 전에, 수박 심기 10 내지 15일 전에 전체 점적호수 1, 2, 3, 4번이 깔아졌으면 여기에다가 1시간 정도는 꼭 물 공급을 사전에 일찌감치 해놓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정식날 물을 주시고, 정식하고 난 그 이후에 한 3일 내지 5일 지나서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물 한 번 주고, 이제 물을 안 주고 수정하기 5일 내지 3일 전에 이렇게 물 주는 것이 제일로 물관리법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식 이후에 정식날 물 주는 방식이 제일로 우측은 사람이 이렇게 물을 심고 물을 주는 방식이고, 또 위에 좌측은 점적옷으로 물을 주는 식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우측은 익산 지역 모래 이런 땅에서
그 꼬랑에다가 물을 좀 대가지고 그 소매조박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포기당 이렇게 주는 방식이 해당이 되겠고, 좀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여기에는 좀 게으른 사람이 농사 짓는 방식인데 그 점조고스로만 물 주는 방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쳐놓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주는, 직접 이렇게 물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트 모종을 받았을 때 이렇게 포트에 보면은 제일 그 보면은 물이 먹은 놈이 있고 물이 안 먹은 놈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전에 그 모종을 받아서 이렇게 그 사전에 물을 좀 충분히 다라에다가 물을 그 담궈서 그 빼내 가지고 그 다음 날 심는 식으로 하시고, 밑에 그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뜬물약, 진딧물약을 포트에다 뿌려서 이렇게 심는 식이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 내지 5일 만에 이렇게 물 한번 이렇게 관리를 하시라, 주시라. 이때는 멋으로 그냥 경기로 이렇게 위에서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물이 제대로 안 먹으면은 이렇게 시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시를 했다. 물을 줘야 된다.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상적인 그 수박모, 그 다음 밑에 치는 보면은 저온 장애를 이렇게 받은 모거든요. 좀 새까맣고 입이 약간 오그라붙어요. 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치 같은 경우는 그 뿌리 밝은 재 이런 것으로 좀 관주를 해줘야 좀 빨리 풀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월 달 내지 3월 초에 수박을 심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이중 하우스에다가 이중 터널 비닐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부직포로 이렇게 낮에는 벗기고 밤에만 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심으신 분은 이렇게 터널 비닐을 쓰지 마시고 그냥 수박 위에다가 직접 부직포, 일라이트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서 관리하는 것이 그 고온 장애나 저온 피해가 덜 나옵니다. 좀 가능하면은 좀 이 식으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 밭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전에 물 주면은 이렇게 풀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한 땅에다가 수박을 심었을 때 좀 이상이 있겠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수박 구덩이는 가능하면은 좀 크게 뚫어서 이렇게 심으시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밑에 보면은 그 풀 나는 거 귀찮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상토로 좀 위에다가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치마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높이 올려 가지고 그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찬바람이 직접 수박 잎이나 줄기에 안 닿게끔 이렇게 치마를 좀 높게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탈수나 이제 고온 장애를 입었어요. 너무 하우스가 뜨거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그 사정복비라든가 이렇게 해거름 아니면 잘크란 이런 영양제로 연면 시비를 한 2, 3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나 어린 무를 심게 되면은 좌측에가 이제 그 어린 무거든요. 어린 무를 심게 되면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그 총생 밑에서 심은 뒤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줄기가 그 납작해가지고 또 납작한 줄기가 가다가 두 개를 쪼개져요. 이게 이렇게 어린 무는 앞으로 수정하기도 힘들고 수박도 맛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무를 좀 심지를 말자. 요 말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저온 관리를 했을 때 이게 수박 잎이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온 관리를 했을 때 이 현상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토양, 아까 EC가 2.0 이하를 대한다고 했지 않요? 토양 EC가 2.0이 아니고 한 4나 5, 이 정도 되었을 때는 그 뭐냐면은 수박이 어렸을 때 크다가 죽어요. 시들어 죽거든요. 이런 땅을 재보면은 보통 EC가 한 4 정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이런 땅은 볏짚을 꼭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EC가 높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킬레이트라는 DTP라는 약이 있어요. 좀 요것을 좀 관주를 해서 좀 낮추시고, 뿌리
밝은제도 좀 하시는 것이 그 효과적인 방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은제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 제제도 좀 참고를 하시고, 가능하면은 그 밝은제, 그 어떤 지역은 보면 아그로믹도 씁니다만은 아쿠아칼이나 슈퍼 아쿠아칼도 괜찮은 것이고, 좀 아쿠도 플러스 누엔서 요것도 좀 괜찮은 밝은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밝은제는 꼭 한 번 하는 것보다도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어느 때 뿌리가 약할 때, 장애를 입었을 때 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위에는 옆면 시비하시고 뿌리에는 관주를 좀 하는 것이 그만큼 초기 수박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뿌리수 이렇게 보시면은 그 뿌리수 부족, 뿌리수 약간 부족, 뿌리수 보통 있는데, 그 뿌리수 부족치 뿌리를 잘 보시면은 그 직근이 없어요. 이게 직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근이 있어야 후기 때 시드름증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가능하면은 수박을 심으실 때 포트를 누르지 말을 안 눌러서 심어야 한다는 것을 좀 얘기하겠고, 뿌리는 우리가 보통 씌워보면은 이렇게 한 뿌리수 보통 해가지고 한 7개 정도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키워야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치 보면은 그 개중에 부정근이 나오는 거 밭도 있어요. 그러면 부정근은 깊게 심었을 때 부정근이 나오고, 땅 온도가 이렇게 낮았을 때 위에서 이제 부정근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그 토양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뿌리가 한 7개 정도 충분히 나오게끔 관리를 해야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을 심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덩쿨 고르기 해야 되는데, 그 수박 덩쿨 고르기는 수박을 심어가지고 한 30cm 정도 이렇게 나갔을 때, 이때 그 3줄 내지 2줄 고르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도 햇빛이 충분히 이렇게 받게끔 하시고, 그 시간이 남다 해서 그 이전에 이렇게 막 손대버리면 그 수박 뿌리가 이렇게 발달이 젖어오기 때문에, 그 뿌리 발달을 하기 위해서 한 30cm쯤이나 이렇게 나갈 때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놓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줄 고르게 난 이후에 한 12에서 18마디 그 사이가 나가고 있을 때에는 그 가능하면은 낮의 온도를 한 23에서 25도, 그리고 물은 가능하면은 꼭 안 주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18에서 21마디 암꽃이 커져가지고 그 수정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화분화 이렇게 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부족이 되면은 이와 같이 수박 줄기가 이렇게 둥글어요. 이게 뭐냐면은 힘이 약하기도 하고, 수박 잎 줄기, 잎 대가 너무 가늘게 올라오고, 수박 잎도 이렇게 얇아요. 두꺼워야 하는데, 그러면 수박이 당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보온을 않는 것이, 부직포를 오랫동안 씌워놓는 것이 안 좋다. 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이제 순따기는 이렇게 이제 그 30cm나 25cm 넘어서 새순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순따기를 하시는데, 순 크기가 그 밤톨만에서부터 한 뺨, 이전에 꼭 제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2월달 정식 같은 경우는 한 7일 간격이 되겠고, 3월달 정식은 한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순따기를 꾸준히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순따기는 가능하면은 맑은 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육이 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생육이 저조할 때 유한이나 암모늄으로 관주를 한다. 그 다음에 줄기가 가늘다. 입이 크기가 적을 때 좀 터널 비닐 덮기를 좀 앞당겨서 한 30분 정도 앞당겨서 한다. 순이 못 따라가는 것은 온도를 그 지역만 높여준다. 그 다음에 일라이트 부직포를 만약에 씌웠다 그러면은 해 뜨기 전에 해야 된다. 해 뜨기 이전에 이제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 입이 타들어가더라.
뿌리 장애는 고온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밝은제를 꼭 이렇게 관주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2자 부직포, 9자 부직포를 씌우는데 9자 부직포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3월 비닐을 3월 20일 전후에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자 부직포 내지 비닐 같은 경우는 12자는 4월 중순에 하시고, 비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놓아뒀다가 수정이 끝나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2월 초순에 심은 것은 수박이 다 큰 이후에 비닐을 제거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직포 얘기가 나오고 비닐 얘기가 나오는데, 부직포 비닐 위에다가 부직포를 관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닐은 늦게까지 좀 놓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수박 수정을 위치 돌리기, 내가 21마디를 목표를 하냐 했을 때 이렇게 수박 줄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보면은 수박을 심을 때 물 주고, 심고 3 내지 5일 만에 물 주고, 그 다음 일주일 만에 물 주고, 물 안 주었다가 수정하기 3 내지 2일 전에 물을 준다, 아니면 3일 전에 물을 준다. 중간에는 초세에 따라 물 관리 있는데 좀 수박이 안 크면은 좀 물을 주는 것도 좀 큰 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전에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본무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과본무냐, 덩굴 끝이 굽고 털이, 조그마한 털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머리가 우회로 하늘로 쳐다본다. 요것을 이제 과본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박으로 줄기로 봤을 때 오늘 암꽃이 피었으면 오늘 암꽃에서부터 수박 끝털이, 줄기 끝털이까지 거리가 한 40 내지 50cm 정도 컸을 때가 제일로 안전한 수정 관리에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정하기 전에 제1 인상 가리를 수정하기 한 5일 전이나 한 열흘 전에 물 한 말에 60g을 타가지고 연면시비 골고루 하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이겠고, 그 다음에 수정 한 5일 전에 뜸물약, 진디물약을 세시스나 모벤토나 모스피란 아니면 빅스톤 이런 약으로 좀 사전에 뜸물, 진딧물을 꼭 방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박을 열매를 봤을 때 이렇게 시커멓고 이렇게 털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은 질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수박밭은 마그네슘제나 칼슘제, 특히 제1 인상가리 이것을 관주 또는 꼭 물을 줄 수 있으면 관주를 하시고, 그다음은 연면시비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암놈이 너무나 적게 좌측 사진이 좀 적게 보이지 않으니 포리똥만 한데 이렇게 조그마하면 수정이 안 돼요. 이게 큰일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입이 12에서 18마디 그 시기 때 온도를 좀 낮게 관리하고 물을 안 주고 관리를 하시면은 이 암놈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조그맣지 않다, 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생긴 밭은 빨리 제1 인상가리를 관주 또는 연면시비를 꼭 해야 된다. 특히 연면시비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 농사를 짓게 되면은 수박 암놈 주둥이에다가 숙고가루를 묻혀주면은 아침 8시에 묻히면은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따숩게 관리를 해야, 쉽게 말해서 14도 이상 밤에 관리를 해야 좀 이런 현상이, 수정이 잘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활력 화분 발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관리에서 아까 얘기한 수정기 때는 오전에 25도에서 30도, 오후에는 30도, 야간에는 16도 이상 좀 이렇게 꼭 관리를 하시고, 가능하면은 밤에는 16도에서 20도가 가야 낮에 만든 광합성 산물
양분이 열매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개화기 때, 수정기 때에는 그 낮에 전후하고 온도 차를 낮에 하고 밤에 온도 차를 12도가 제일로 좋은 온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 주변 온도는 꼭 18도를 맞춰줘야 한다. 그 다음에 수정기 때부터 일교차가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열매가 그 경화되고 열매가 쪼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도 차이만 이렇게 낮과 밤 사이를 12도 차이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착과 관리에서 우리가 보통 그 적심을 재배를 하게 되면은 아들 줄기는 15에서 18마디고 원줄기 적심을 않고 그냥 재배하면은 3번가가 18에서 22마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럴 때 이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가 이제 2일 이상이 오게 되면은 이제 풀매트로 좀 수정약을 좀 분사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정기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 생장점, 줄기 끝 부분이 색깔이 연하고 연한 색을 띠고 부드럽게 보이고 생기가 있어야 보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찾아봤을 때 그 열매 솜털이 좀 뽀송뽀송하고 색깔이 연한 녹색을 띄야 이렇게 받겠고, 하우스 내 습도를 한 60% 정도를 꼭 이렇게 맞춰주고, 그 온도를 야간 온도를 꼭 수박 삐뚤이나 세포 분열 잘 되게 큰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18도를 꼭 유지를 해줘야 그 큰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밑에 보면은 암꽃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원줄기 적심을 않고 재배하면은 1번 암꽃이 7 내지 8마디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꽃이 13마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암꽃이 18마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적심을 했을 때는 보통 1번 처음 암꽃이 5에서 8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꽃이 9마디, 세 번째 암꽃이 14마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3번과 하기 때문에 적심을 않게 되면은 18에서 22마디가 세 번째 암꽃이고, 적심을 했을 때는 15에서 18마디가 세 번째 암꽃이 됩니다. 그러면은 14의 암꽃이 15의 아들 적심 원룸이 온다. 이것은 온도 관리가 적당한 온도 관리고, 18마디의 암꽃이 왔다 그러면 좀 하우스 온도가 좀 높게 관리업분들이 18마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암꽃 체계가 춥게 관리하면은 더 체계가 앞당겨지고, 따숩게 관리하면 암꽃 체계가 좀 더 더딥니다. 특히 이제 너무나 따숩게 오면 암꽃이 좀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때 지금은 보통 벌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우리가 수정벌이 보면은 꿀벌을 얘기하는데, 꿀벌로 했을 때 꿀벌 수명이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수명 기간이 약 5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정 하우스 안에다 넣어주는데, 이제 벌에 안전한 농약이 있어요. 수박에 쓸 수 있는 안전한 농약. 그러면은 뜬물약, 진딧물약은 세티스, 모벤토, 모스피란, 박시톤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벌레약, 이것은 애니충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응애약은 지존이나 시나이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한 농약을 꼭 선택을 해서 벌 투입하기 전에 좀 약재 방제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벌이 이제 죽는 것을 보면은 이 벌이 농약으로 죽었나 아니면은 자연사로 죽었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농약 피해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벌통 주위에 많이 죽어 있으면은 농약 피해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은 숫꽃과 암꽃이 있는데, 숫꽃은 오늘 피해야 되는데
안 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비가 그 전날 어저께 비가 하루 종일 오게 되면은 오늘은 숫꽃이 안 핍니다. 그 대신 암꽃은 또 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숫꽃 가루가 없어가지고 수정할 때 좀 애먹기 때문에 좀 요것을 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비가 오게 되면은 암꽃 크기가 좀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1 인상관리를 꼭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수정할 때 보면은 암꽃을 보면은 암꽃의 그 머리를 쳐다보면은 군역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군역이 3개가 있는데 그 쉽게 말해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물이 나와요. 암꽃 군역에서. 그래서 이제 수정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침 8시 일찌감치 이전에 그 수정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꽃이 안 피게 되면은 전날 꽃 피었는 놈을 이렇게 따다가 그 냉장고에다가 한 4 내지 10도에다 맞춰서 넣어놨다가 이놈 갖고 숫꽃을 갖다가 암놈을 갖다 미빈대 주면은 그 수정하는데 그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매트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물 그 400cc에다가 풀매트 한 2병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수박 열매 줄기에다가 이렇게 풍겨주는 거, 요것이 이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매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풀매트는 쓸 시기가 어느 시기냐, 쉽게 말해서 영양 생장이 지나쳐 갖고 암꽃 발육이 좀 약할 때라든가 아까 같이 2일 이상 비가 왔을 때, 그 다음에 그 밤의 온도가 이렇게 너무 추웠을 때, 그 다음에 그 꽃봉오리가 좀 이런 가지로 약해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그 공중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꽃 속에 물방울이 있으면 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벌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럴 때,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 암꽃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 풀매트 처리를 하시면은 좀 효과적이다. 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녁을 추울 때 이렇게 점조고스를 깔아서 그 좌측 보면 점조고스가 2개 깔아져 있는데 하루에 물 5분 정도만 틀어주면은 그 하우스 내 그 온도가 밤의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한 5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부직포로 덮고 그 다음에 그 비닐로 치마도 이렇게 충분히 설치를 하고 너무 추우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은 촛불도 켜고 알코올도 태우고 그 다음에 풀매트 처리도 하고 손 수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해당이 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박 착과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입이 오글오글 옹실옹실 되면 수정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운데 꼬랑에다가 한 점조구스를 깔아서 5분 정도 틀게 되면은 그 온도가 안간놈에 비해서 5도 정도가 높게 형성이 밤에 이루어진다. 좀 이 말이고 이렇게 덮어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열성 있으면 이렇게 좀 꼭 깔아준다. 그 다음에 그 습을 좀 이렇게 맞춰준다. 그 다음에 벌통 위에다가 그 물을 좀 떠서 좀 벌이 좀 가지하게 관리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수정이 2번이나 안 되어버렸다 그러면 순이 너무 세지니까 이렇게 그 줄기를 잎을 암놈이 맺혀진 다음에 잎을 한 개 남기고 그 다음 마디를 제거를 하고 측지를 하나 키우면서 그럼 암놈이 그러면 수정이 이루어진다. 요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줄기가 너무 세지면 수정이 안 되니까 아까 같이 수박을 2번 놓쳤어. 5번가 놓치고 6번 그 다음에 그 3번가 놓치고 4번가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가가 맺혀 있으면은 잎을 한 개 남기고 머리를 끊어서 그 5번가에다가 꼭 수정하게끔 이렇게 초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이 오그라 붙으면은 수정이 안 된다. 된 것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너무 추워서. 그 다음에 너무 추울 때는 이렇게 바닥에 수박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깔아서 땅 온도를 영향을 받게끔 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상처도 그만큼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추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수정하기 오늘 벌을 넣었으면은 한 5일째 되는 날부터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한 포로 있다가 그 3일 정도 지나서 한 4포, 그 다음에 한 3포, 그 다음에 한 2포,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는 수분 관리에서 우리가 60일 만에 딴다 하면은 30일까지는 물을 주고 그 이후에는 물을 서서히 줄어든다. 좀 요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수분 관리에서 너무 추면은 좀 간수를 지양하고, 쉽게 말해서 모래토양 같은 경우는 2, 3일 간격, 점조거스 같은 경우, 점질토양 같은 경우는 한 3 내지 5일 간격, 이런 식으로 꾸준히 물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을 주실 때 가능하면은 수박이 클 때는 고온 다섯 번이 해야 수박이 많이 커요. 그러면 60일로 잡은다 그러면은 내가 따는 날짜를 그러면은 30일까지는 5번이, 고온 5번이 키우고 30일이 지나서는 건조하게, 하우스를 건조하게 해야 좀 이상이 없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비료를 하실 때는 속효성 비료로 좀 모래타 이런 것으로 좀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추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착과의 세력이 약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벌렸으면은 5일 후부터 거름을 하라겠는데, 세력이 너무 약한 것은 착과 전부터, 착과하는 날부터 착과 2, 3일 전부터 추비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질소하고 가리질 비료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세력이 너무나 강한 그런 밭은 초기비 돼도 안 되고 수박이 삐뚤어지고 속이 심도 배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산하고 가리질로 옆면십이나 관주를 씻어 질소질 비료를 좀 차단해오고, 그 이후에 열매 색깔이 연초록색으로 되었을 때 질소질 거름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비료 종류, 무레타 비료, 폴리피드, 제이아그로 이런 계통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하시는데, 초기용, 중기용, 말기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폴리피드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야라 비료도 있는데, 수박의 비료를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가 질소가 있는데, 질산태 질소가 흡수율이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봄철에 따진다 그러면은 질산태 질소는 하루 이틀, 암모니아일 때는 3일에서 5일, 그 다음에 요소태는 요소비료 계통이죠.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질산태 질소가 많은 그런 비료를 선택해서 수박밭에는 추비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이 빨리 커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양만큼 안 커졌을 때는 별도로 이렇게 아미노산제를 하시는데, 저는 동물성 아미노산제를 쓰기를 원한다. 좀 그것을 의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동물성 아미노산인 뽀빠이도 있고, 아미노 프리온도 있고, 이렇게 유일에서 나온 거, 대유에서 나온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대제는 가능하면은 좀 안 쓰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을 넘보다도 좀 크게 키우는 방법. 첫 번째, 잎을 두껍게 키운다. 두 번째, 생장점 부근을 연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햇빛을 잘 들게 만든다. 특히 이중하우스에가 먼지가 쌓여있으면은 낮에는 무조건 이중을 말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전에 터널 비닐도 흙 묻은 걸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햇빛이 투과율이 그만큼 떨어져서 수박 맛도 없고 수박이 안 큽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온도 관리, 꼭
열매 주위 온도를 18도 이상 유지하고 하우스 내 습도를 한 60%좀 이렇게 맞춰주고 물주기는 쉽게 말해서 5일 간격으로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세력이 약하면은 좀 수정할 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력이 보통이면은 수정 중간부터 좀 추비를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줄기 관리를 하실 때 착과지 있고 미착과지 있어요. 그러면 착과지는 가능하면은 끝을 절단 않고 유지하고 끝만 마사기 한다고 하면 봉만 따고 착과를 하는 줄기는 한 25마디에서 이렇게 세력이 보통인 경우는 적심어도 됩니다만은 세력이 약한 것은 적심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놓아두고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측지는 가능하면은 2, 3마디까지 제거하고 그대로 방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력이 그래도 강한 것은 한 번 정도 더 한 번 측지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당도 양상을 위해서는 시드름병 방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정 이후에 측지를 꼭 방임을 해야 당도를 그만큼 올리는데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형과 나오는 원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춥게 관리한 것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토양의 습이 부족했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좀 납작과라든가 삐투리, 조롱박, 특히 납작과, 발육 초기 때 저온, 일조 부족, 그 다음에 삐투리, 앙꽃이 기형으로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저온 수정이나 너무나 과범무되었을 때, 조롱박,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저온 및 고온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세력이 너무 강했을 때 좀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이 떼글거리고 이런 데는 점조고스를 위해서 물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어떤 데는 물이 많고 어떤 데는 물이 적다 보는 게 수박이 이렇게 다 삐뚤어집니다. 좀 이런 분사호스를 써서 토양 관리를 물이 골고루 흡수하게끔 해야 수박이 이렇게 모양이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나쁘게 나온다. 그 다음에 받침대는 꼭 이렇게 백색, 투명이 제일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때 나왔어. 이렇게 점조고스를 깔아서 토양 하우스 내 습도 관리. 그 다음에 끝순. 너무, 쉽게 말해서 끝순이 너무 살아가도 안 되니까 끝순도 끝을 잘라줘야 돼요. 양 조절이.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수박이 햇빛을 봐야 되고 6월 달, 5월 20일 넘어서는 이게 수박을 이렇게 덮어줘야 수박이 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에서 수박에서 이제 흰가루병이 상당히 중요한데, 흰가루병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질소지로 연관이 되는데, 이 나왔을 때는 가능하면은 화라산 플러스 전착제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예방제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코닐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만도이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좀 걸렸다 좀 하면은 좀 화라산이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화라산은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닐과 좀 녹을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착제를 타라는 이유가 화라산에다가 이렇게 이런 게 솜털식으로 쭉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약이 안 묻어요. 그래서 약제 방제가 해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과실서은병은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자료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갈수록 이렇게 심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수박을 심을 때 포트에다가 꼭 바이러스 진딧물약을 뿌려서 심으면은 일반 바이러스가 그만큼 예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바이러스 방제 약제는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사다가
관주도 하고 연면 시비를 해야 좀 효과를 더 이상 번지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거의 진딧물 바이러스를 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딧물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뜨거웠을 때 여름철에 고온 기대 나오는 그 수박이 이렇게 얼룩이 졌어요. 입을 보면은 반닥반닥 이렇게 빛나고 입이 약간 오그라붙고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갈초다고 부르는데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수박 바이러스가 메론, 오이녹반 두 가지가 있는데 메론 계절은 수박을 봤을 때 이렇게 수박 잎을 보면은 가시 같은 것이 점점점 이렇게 뿌려져 있고 수박을 쪼개 보면은 속이 갈라져 있고 바깥이 그 다음에 그 가해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이녹반 같은 경우는 수박을 쪼갰을 때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수박의 꼭지가 점이 찍고 수박 잎을 봤을 때 이렇게 부분 노란색을 이렇게 띈다. 그러면은 메론 계저 같은 경우는 그 토양 전염이기 때문에 그 토양 소독만 하면 되겠고 오이녹반 같은 경우는 이게 박씨에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호박씨를 쓰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겠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바이백신이나 좀 이런 것으로 좀 관주도 하고 연면 시비도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입제도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바이백신이 이렇게 이게 이제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얼룩이 그 노란 기운을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락이라든가 탈지분이 있는데 이스락은 가축이 먹는 그 송아지가 먹는 그 우유고 탈지분유는 사람이 먹는 애기가 먹는 탈지분유죠. 그러면 이렇게 그 모종 2,500주 있다 그러면은 물 50리터에다가 탈지분유 5kg를 다다이다 타서 이렇게 수박 모종을 하루 전날 받아서 이렇게 그 통에다 넣다가 건져서 그 다음날 심으면은 바이러스가 예방이 된다. 좀 요것을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균핵병. 균핵병은 그 빨리 봄철에 빨리 심으신 농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시기가 보통 4월 1일에서 4월 20일 사이 이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날씨가 따숩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은 토양에 잔재를 하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그 태양열 소독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많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밑에 보면은 핵폭탄, 카디스 이런 약재를 그 토양에다가 처리해도 되고 만약에 나오면은 사파이어 플러스 다싹 아니면 칸투스나 사파이어 에스원 이런 약재를 꼭 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똥꾸녕에 수박 배꼽자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 보통 2월달 수박에 심으신 농가들이 그 4월달 되면 수정 끝나고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고병은 너무나 깊게 심었을 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잎에 나오는 것은 천장에서 물 떨어져서 나옵니다. 좀 이런 토양은 그 잎망고나 전목부위 망고, 좀 세티스나 오티바, 아니 그 오티바나 트리우민, 베노밀 아니면 영일 바이오 이런 약재로 하시면은 큰 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선충은 그 익산 지역 같이 수박을 2번 하고 논에다가 하우스에다가 물을 대서 벼농사를 심으면은 거의 선충이 안 나옵니다. 잘 하는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그 수박을 1번이나 2번 하고 그 이후에 그 참깨를 심어도 잘 안 나옵니다. 좀 이렇게 못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선충약 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덕비라든가 벨룸이라든가 아니면 네마케치, 네마캑 좀 이런 약재로 그 여러분들이 노타리 치기 전에 뿌려 가지고 노타리 쳐서 그 수박을 심으시면 그만큼 예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선충탄이 있는데 선충탄 같은 경우는 그 동당한
발생이 심한 밭은 한 동당 2포씩 정식 한 달 전에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니미치라든가 벨룸이라든가 철벽수비, 사프라, 네마킥, 네마풀이 이런 약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진딧모리, 그 다음에 담뱃가루. 담뱃가루는 삼기작 수박에서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응애는 여름철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응애가 그 고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존 같은 경우나 시나이 같은 경우는 응애가 나왔더라도 벌에 안전한 농약이겠고, 나머지 올스타 같은 경우는 벌에 그 안전하지 않는 농약이 해당이 되겠고, 그 청벌레, 그 모카나바이라든가 배추, 흰나방, 파밤나방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애니충만 그 벌에 안전한 농약이고, 에이팜, 아타브론 아니면 팔콘 이런 것도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이 박수박이 나오는 이유는 첫째 원인이 너무 춥게 관리했을 때 박수박이 나온다. 원래 줄기가 세도 나옵니다만은 줄기가 세서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고, 거기다가 야간 온도 원인이 제일로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삐트리는 물 부족에서 제일로 큰 원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조고스를 꼭 4개를 깔아서 그 삐트리가 안 나오게끔 좀 관리를 하시면 큰 탈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줄기가 너무 셌을 때 이렇게 배꼽이 커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붕소 결핍같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양성화를 보게 되면은 보통 4번가 5번가에서 양성화가 나오기 때문에 줄기를 너무나 세게 키우지 말자. 좀 그건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수박 비대기 때 이렇게 너무나 하우스가 건조하면은 이렇게 수박이 쪼개져요. 야간 정원일 때 건조하고, 그 다음에 꽃자리 썩는 것은 비가 자주 온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가 자주 온 해는 그 똥구녕을 꽃자리를 좀 미빈대 주면서 여기다가 영일바이에나 오티바를 좀 발라주면은 그만큼 덜 나온다. 그 다음에 연작지에서는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가 물을 넣는다든가, 그래서 물을 빨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흙을 깐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렇게 소독하는 방법이 바사미드, 필라딘, 소일킹,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박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도 향상입니다. 수박은 당도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첫째 원인은 가운데는 달고 가에는 안 달다. 이것은 밤의 온도가 너무 낮다. 좀 낮게 관리해서 이 현상이 나온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도 향상이 중요한 것은 잎을 두껍게 키워야 하는데 잎이 얇으면 당이 잘 안 나온다. 잎이 얇은 이유, 햇빛 부족, 물 부족, 고온, 하우스 내 습 좀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햇빛을 좀 많이 받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당도 향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 문제를, 마그네슘이 뭐예요? 고토를 얘기하는데 MG, 요것은 수정하기 전 2번 정도, 수정기 때 1번 정도, 수정하고 2번 정도 꼭 연면 시비를 꼭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MG를 한다든가 마그미카를 한다든가 좀 이런 것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제를 뿌리게 되면 수박이 아삭거려요. 좀 아삭거리는데 어느 시기냐, 수확 한 10일 내지 20일 전에 수박이 다 컸을 때 좀 하시는 데는 큰 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칼슘제가 염화칼슘, 질산칼슘, 황산칼슘 있는데 요것은 농약이 혼용이 안 돼요. 화학약품상에서만 팔지요. 그럼 이거 0.1%라는 뜻은 물 한 마리에 20g만 타라는 것이고, 여기 밑에 보면은 칼마스타 골드, 칼시오 니드, 단단 조상, 영일 칼슘 이런 것은 농약이 혼용이 가능한 농약입니다. 그 칼슘제입니다.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이런 것이라도 하시고, 특히 이제 그 3월 이후에 4월 달에 심으신 분들은 그 피수박이 좀 염려가 되니까 꼭 이런 도양은 7월 달에 수확하신 분들은 관주도 한번 꼭 염두에 두어서, 그래야 피수박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하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산가리 시비, 그 제1 인산가리인데 추비에서 수박 끝나고 추비에서 무레타 비료를 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에 수정 무레타 비료 마지막 쉽게 말해서 수정 후에 25 내지 30일경에 그 제1 인산 칼륨을 칼리나 칼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동당 2kg 정도 관주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좀 연면 시비 하시도 큰 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무처리 한 놈이라 보다도 이렇게 그 당도 향상 면에서 인산가리를 3회 정도 하면은 그만큼 효과적이 당이 좀 올라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착색, 그 다음에 그 관리. 그 제일 좋은 것은 그 수박을 그 입이 이제 거쳐가게 하시고 그 한 열흘 전에 내지 7일 전에 수박을 약간 돌려가지고 그 밑에 그를 좀 위에 옆에 햇빛을 보게끔 해줘야 그 모양도 이뻐지고 당도도 향상이 된다. 그러면 깔도 나고 당도 올라가는 것이 그 깔라는 약 2510 요것이 좀 제2약으로서 나오는 제품인데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중에 이제 스테비아 참달콤 쓰시는 농가들도 있어요. 이것도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후기 때 딸 무렵에 이렇게 햇빛 심이 약해가지고 시드름증이 나오면은 이렇게 차광망을 이렇게 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잎색 비교. 그래서 이제 수박이 출하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출하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수박이 좀 약간 둔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꼭지 소음털을 봤을 때 약간 노란 것을 띠고 덩굴선도 노랗게 되고 포엽, 그 수박 달린 줄기 끝 옆에 보면 포엽 잎이 조그마한 것이 붙어 있거든요. 요거 색깔. 좀 이런 그 수박을 때렸을 때 통통한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입이 얕은 두껍고 둔하게 보이고 그 입이 누런 황록색을 띠어야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당도 향상하는 방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간에는 28에서 33도, 야간에서는 15에서 18도를 꼭 유지를 해준다. 비가 오도 하우스 안으로 물 안 들어가게 개폐 장치를 조정을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칼슘제, 깔라는 약, 제인산가리 좀 이런 것을 좀 연면 시비를 해준다. 그 다음에 그 물 관리에서 그 가능하면은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단수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그 숨 쉴 수 있는 물만 한 점적으로 따지면 한 5분에서 10분 이 정도는 물을 주도 관계 없으니까 당도에 지장이 없으니까 가는 뿌리가 있는 곳에다가 꼭 물을 주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도기로 이렇게 돌려서 그 필렛으로 나가기도 하고 박스로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그 작업을 해서 출하를 하면은 가락 이마트나 롯데나 하나로는 이렇게 그 진열을 하고 가락동 시장은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맛있는 수박은 꼭지 주위가 약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단타원형이다. 수박을 쪼갰을 때 속살이 분홍빛을 좀 띈다. 좀 이렇게 맛있는 수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이 자료를 보시고 또 보시려면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진흥원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빠진 사람이 2번 나오거든요. 이놈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올린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전라북도 그 농협본부에서 그 수박 재배 기술 교육을 한 2시간 동안 가까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제일 앞에 보시면은 수박 농사 지으실 때 그 제 핸드폰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도 잘 해드리고 이제 수박 잘못된 것을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주면은 그놈 보고 바로 이렇게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